보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영화는 녹색강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예전에 이제 소개했던 영화인데요. 제가 좀 영화의 스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 그러한 영상물들은 이제 저작권과 좀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영화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영화들 소개한 영상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때 소개했던 영화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녹색강선이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5월의 푸른 계절과 또 곧 다가올 여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영화죠. 사실 이 녹색강선이라는 영화는 제가 영화를 하게끔 이 시작을 만들어준 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 루메르 감독, 누베바그의 대표적인 감독님인데요. 그의 영화들을 보고 제가 영화를 이제 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영화의 어떤 인생을 시작하게 됐었죠. 그 결정적인 영화가 아름다운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고 제 생일날 이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영화를 공개하면서 그때가 이제 첫 이 영화 소개 채널의 영화가 됐던 거죠. 그 에릭 루메르 감독의 아름다운 결혼은 대표작까지는 아닌데 이 영화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강선은 1986년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강선이라는 이 이름은 질 베를렌의 소설 제목이고요. 석양이 질 때 가장 마지막으로 보이는 태양의 색이고 그 녹색 빗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아셨죠? 이제 석양 보시면서 녹색강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녹색강선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 장면 중에 노년의 부인들과 또 신사가 같이 앉아서 녹색강선을 보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녹색강선을 볼 때 타인의 진심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전설처럼 이제 전해져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색강선이 사람의 진심을 이제 보게 해주는 것처럼 에릭 루메르의 영화 장면들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영화는 행동이 아닌 행동들 사이에 담긴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제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사이에 보이는 심리나 어떤 사유,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파스칼 라브와이에르 그리고 라로 슈코르의 모럴리스트의 태도를 영화로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모럴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서의 일을 묘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약간 심리학자, 철학자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에릭 루메르 감독은 영화의 모럴리스트였다고 불렸어요. 그래서 에릭 루메르는 자신의 영화들을 도덕 이야기라고 부르면서 시리즈를 만들었고 이때의 도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이 아니라 지금 말한 좀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1969년에 만든 모드집에서의 하룻밤이 흥행에도 이제 성공을 하고 또 그 영화로 인정을 받으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루메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베바그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까이에 데 시네마, 프랑스의 유명한 비평지 평론가였고 또 거기 편집장까지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비슷한 영화 평론 잡지였던 키노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시네21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누베바그의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50년대부터 단편 작업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베바그 감독들보다는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우리 유명한 장리 꼬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알랭 레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감독들보다는 조금 늦게 알려졌고 나이도 좀 많았어요. 그 감독들은 좀 청춘, 청년 이렇게 불렸다면 그렇지만 이제 오래도록 자기 스타일을 고집한 작가주의적 감독으로 최후의 누베바그 감독으로 불렸습니다. 에릭 루메르는 도덕 이야기와 또 희극과 속담 시리즈, 계절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로도 사람들의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영화로 철학을 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007년 로맨스가 그의 마지막 영화이고 2010년에 에릭 로메르 감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의 철학자 에릭 로메르를 알려면 그의 영화를 이제 직접 보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이때 말한 그 철학, 이런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그런 느낌인데 또 관심이 가면서도 좀 번잡하기 어려운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단어죠. 그렇지만 이제 에릭 로메르 그의 철학은 소위 말랑말랑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해서 철학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일상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의 심리와 또 마음의 풍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위주가 아니라 내면의 심리나 그 마음의 생각들, 그 사유 그 자체가 관심사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방식은 일상의 표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걸 우리가 지켜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친근해요. 델핀이 이 영화 여주인공인데, 그녀가 이제 휴가 2주 전에 휴가를 같이 보낸 남자친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못 온다고 해갖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델핀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혼자 휴가는 보내기 싫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다가 막 울음까지 터뜨려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럼 무심한 애인보다는 새로운 사람 만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델핀은 진짜 싫은 건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데 그러기는 또 싫다고 해요. 그럼 친구들이 자기와 휴가를 보내자고 또 하는데 그리고 또 따라갔다가도 싫어하고 뭔가 아쉬워하고 그런 뭔가 계속 좀 안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휴가를 또 포기하기도 싫고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델핀은 계속 사람 만나고 또 실망하고 울고 그러기를 이제 반복합니다. 그녀는 계속 만족하지 못하다가 결국 마음에 드는 새 남자를 이제 만나서야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녀는 사실 부정했지만 그녀 주변에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 그녀가 새 남자를 원한다는 걸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스스로 인정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그 만남을 운명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되게 우연히 그녀가 원했으니까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녀에겐 그 남자를 만난 게 운명이 된 거죠. 올해 여름에 자기 색깔이었던 녹색, 그리고 녹색 카드, 녹색 옷, 녹색 전단지, 녹색 강선까지 봤잖아요. 그 남자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가 녹색 강선을 목격하면서 운명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그 순간에도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델핀에게는 새 남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운명적인 의미 있는 남자가 필요했던 거죠. 녹색 강선의 델핀의 휴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델핀의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변덕이 바로 그녀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 욕망을 느끼면 우리가 그녀의 변덕에도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녀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왜 계속 실망하고 울었는지를 알게 되죠. 이것이 에릭 로메르 영화를 보는 그의 철학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느끼고 인정하고 나를 어떤 존재인지 진실되게 하는, 솔직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 그의 철학의 내용들, 요번에는 이제 델핀의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의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 또 즐기면서 배워보세요. 영화로 철학을 배운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에릭 로메르의 철학이 의미 있는 건 그가 보여준 프랑스 현대의 인물들이 실제 삶의 모습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삶의 진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화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마음의 풍경이 마치 내 마음 풍경 같고 나의 솔직한 그런 마음을 보고 나면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약간 불만스러웠던 내 삶이 조금은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철학의 목적이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언이죠. 에릭 로메르 영화의 목적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린 로메르 영화를 보면 솔직한 나를 만나서 솔직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솔직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궁금하면 에린 로메르 영화를 보세요. 저는 그 영화가 바로 아름다운 결혼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에린 로메르의 영화들 중 하나를 자신의 행복의 영화로 간직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영화들을 추천합니다. 에린 로메르 감독이 소개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누벨바그 감독들보다 좀 뒤늦게 알려졌지만 또 나이도 좀 더 많은 그런 편이었지만 그가 이제 다른 누벨바그 감독들이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로메르 감독은 이 영화 뭐 아름다운 결혼도 그렇고 뭐 녹색강성도 그렇고 80년대 영화거든요.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 작업을 이어가면서 영화도 꽤 여러 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보여줬던 굉장히 뒤늦게까지 활동했던 최후의 누벨바그 감독으로 불렸기 때문에 많은 영화들을 여러분이 좀 현대에 가까운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의 작품들이 80년대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저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얘긴데도 전혀 제 얘기처럼 제 20대 그때 얘기처럼 느꼈었어요. 그래서 촌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그들의 내면을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준다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의 우리와 많이 닮아있다. 현대인들과 많이 닮아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잘 다뤘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에린 로메르 감독을 영화의 철학자라고 불렸던 것은 우리가 그의 영화를 보면서 인간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면을 영화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물론 장르마다 좀 다르지만 로메르 감독의 영화는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의 심리가 본능이 욕구와 욕망이 어떻게 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또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가는가 그 부분을 이제 관찰했던 거죠. 그 부분을 관찰하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자극적인 사건 위주로 간다기보다 그 내면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행동들이 모여서 영화가 완성된다. 일상적인 시간이 영화를 통해서 내면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바뀐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그를 영화의 철학자 모럴리스트라고 부르게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철학자들의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의 철학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가듯이 그의 철학 세계를 이해해 가듯이 그의 영화의 어떤 철학과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면 그의 영화들을 재밌게 잘 즐겁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도 그의 철학의 목적인 행복같이 행복을 이뤄가는 그런 시간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 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린 로메르 영화가 저를 영화인으로 이끌었잖아요. 얼마나 강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영화였어요. 이렇게 내면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고 이걸로 정말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저에겐 정말 강하고 강렬한 거였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